네, 어서 오세요. 음, 음, 비디오와 오디오는 꺼두시면 됩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이제 1장에 대해서 공부가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장 1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2장은 그 수치 해석적인 방법인데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훑어볼 건 아니고 2장 1절에 대한 얘기만 배우고 2장은 넘어갑니다.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3장으로 넘어갈 거고요. 자, 근데 2장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예, 어, 1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것은 직접 계산해서 대수적으로 해를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방정식도 있어요. 해를 다 구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그 문제가 조금 까다롭고 어려워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수치적인 방법으로 해에 접근해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목은 여기 이제 보듯이 오일러의 방법, 그리고 수정 오일러의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이것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해서 수정 오일러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요. 여기서는 오일러의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일러의 방법하고 방향장이라는 것을 하나 더 다룰게요. 그렇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로 방향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1개 미분 방정식에 대한 얘기다라는 건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배우는 이제 2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1개 미분 방정식이에요. 자,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다뤄봤던 형식인데 1개 미분 방정식 중에서 여기 한번 볼까요? 식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dx분의 dy가 마이너스 y분의 x다. 이렇게 방정식을 가지고 오면 이것은 1개 미분 방정식이다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앞에서 풀어봤던 형태예요. 자, 그러니까 1개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고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dx분의 dy는 어떤 함수, 변수를 이제 x하고 y로 썼으니까 어떤 함수 하는 것도 x와 y로 표현이 되겠죠. 해서 x하고 y의 이변수 함수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개 미분 방정식을 주어진 것을 dx분의 dy로 그냥 풀어낸 거죠. dx분의 dy로 풀면 dx분의 dy가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될 텐데 거기 표현된 그 전체를 fxy다 이렇게 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변수는 우리 앞에서 미리 변수를 바꿔본 것도 있었습니다. 꼭 독립변수를 x라고 쓰고 종속변수를 y라고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용수철 얘기를 했었지만 함수를 종속변수를 x로 표현하고 독립변수는 시간이란 뜻으로 t로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fxy 대신에 ft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t와 x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면 dt분의 dx는 ftx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1개 미분 방정식은 항상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고치는 것도 공부를 했으니까 우린 다 알고 있고요.
예,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dx분의 dy는 fxy다. 이렇게 고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정확하게 방정식을 하나 가지고 왔죠.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 자, 그렇다면 이런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앞에서 벌써 풀이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보다 조금 어려워서 예, 실제로 풀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점들이 생겼어요. 예, 곤란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얘기가 예, 그 방향장이라는 걸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푸는 거야 알지요? 양쪽에 dx를 곱해주고 그 결과에다가 다시 양쪽에 y를 곱해주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분리할 수 있어요. 예, 그런 형태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바로 해를 구할 수도 있어요. 예, dx 곱하고 y 곱하고 해서 정리하면 이쪽은 x dx가 남을 거고 부호 마이너스 이쪽은 y dy가 남을 거고 해서 이쪽을 왼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해서 넘기고 정리하면 예, 결국은 x dx 플러스 y dy는 0이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예, 그렇다면 바로 적분하면 된다고 했어요. 변수 분리형이니까.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인티그럴 x dx 플러스 인티그럴 y dy는 상수 c라고 쓰면 될 텐데 예, 그것도 여러 번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고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시함수가 무엇인가를 보고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도 알고 있죠. x를 적분하면 2분의 x제곱이에요. y를 적분해도 2분의 y제곱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그냥 c라고 썼다면 나중에 2분의 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다시 2를 곱해야 될 테니까 처음부터 그냥 2분의 c다. 이렇게 임의상수를 이렇게 써주는 게 편하지요.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 이제 적분을 해서 해를 구하면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y의 제곱이 2분의 c다. 이렇게 된 거니까 예, 양쪽에 이제 2를 곱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다. 예, 이렇게 대곡선을 음함수 모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 변수 분리형이니까 풀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다.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미분 방정식의 초기 조건이 주어졌다면 초기 조건은 이제 y의 값이 x가 x0일 때 얼마다? 그 값을 y0라고 해볼까요? 얼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곡선 중에서 예, x0, y0라는 그런 점을 지나가는 그런 곡선을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x에다가 x0를 대입하고 y에다가 y0를 대입해주면 상수 c를 구할 수 있어요. c는 x0의 제곱 플러스 y0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렇게 쓰고 대입해서 계산했던 c를 쓰면 되겠죠. x0의 제곱 플러스 y0의 제곱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특수해를 하나 구해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보면 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다라는 것은 c를 루트 c의 제곱이다. 예,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루트 c가 되는 원이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듯이 예, 이걸 다시 한번 다 지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예, 일반적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예, 이런 모양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곡선으로 그려내면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r인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해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해를 구하는 방법이 어렵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방향장이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럼 방향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엇의 방향장을 이용할 거냐 하면 일개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 일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 미분 방정식의 방향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미분 방정식의 방향장이라는 게 어떤 거냐?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냐? 예, 그런 겁니다. 자, 그건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 그림에 보면 예, 이 짧은 화살표들이 여러 개 있죠. 그렇죠? 예, 이 짧은 화살표들을 이 XY 평면 전체에다가 지금 그려놓은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 그려진 짧은 화살표들은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벡터예요. 벡터입니다. 그래서 벡터의 크기를 아주 짧게 그린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렇게 벡터를 짧게 짧게 그려놓은 것을 방향장이다라고 부르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냐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우선 이 벡터라는 것은 이 중에 하나를 그려볼게요. 여기 1사보면 제일 꼭대기에 그려져 있는 이 화살표를 하나 볼까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래쪽으로. 자, 그럴 때 이 벡터에 시작하는 점이 있어요. 요 점이에요. 그렇죠? 이 벡터의 시점입니다. 이 벡터의 시점을 XY 평면의 어떤 점이니까 P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XY 평면에 있는 P라는 점을 하나 선택했을 때 그 P라는 점에 대해서 이런 화살표를 그려주는 그런 규칙이 있겠죠. 그것이 하나의 함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함수를 영문자, 대문자 F라고 쓴다면 F는 이 P라는 것을 이 화살표로 보내줘야 되는 거니까 이 P라는 점은 XY 평면에 있어요. XY 평면은 R2라고 써요. 실평면이라고 부르지요. 실평면. 자, 그럼 R2에서 이제 그 상을 보니까 상도 여기 XY 평면에 있는 벡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R2로 가는 함수네요. R2에서 R2로 가는 함수예요. 자, 그런데 규칙을 보니까 이 R2에 있는 P라는 점을 이 화살표로 이렇게 보내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화살표는 R2에 있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R2를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점들의 집합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벡터라고 해석하나 점이라고 해석하나 다른 게 아닙니다. 좌표를 가지고 얘기하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예, 벡터라는 것을 시점을 전부 원점으로 이동시켜요. 그러면 이 짧은 화살표가 평행 이동돼서 옮겨옵니다. 그렇다면 시점이 원점으로 옮겨왔을 때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이 짧은 화살표에 있는 모든 점들을 평행 이동시키면 예, 이것하고 이렇게 나란한 화살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화살표, 이 벡터와 이 화살표, 이 벡터는 예, 벡터 파트가 같은 거예요. 응용점은 달라요. 예, point of application, 응용점. 응용점은 시점이란 뜻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예, 시점. 시점은 달라요. 이 벡터가 적용된 점이 어디냐 하는 건 달라요. 하지만 이 벡터의 그 특징은 똑같은 거예요. 가리키는 방향과 이 화살표의 길이 이건 똑같아요. 그렇죠? 그걸 벡터 파트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좌표로 표현해서. 그러면 벡터 파트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벡터 파트가 똑같은 벡터는 그냥 같은 벡터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점을 전부 원점에 놓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벡터라는 것을 이렇게 적용할 때만 시점이 어디냐라는 걸 생각해서 그려내면 되는 거지. 계산할 때는 그냥 시점을 전부 원점에 두고 벡터 파트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벡터를 이제 이 벡터가 시점이 원점으로 옮겨왔을 때 이 종점이 옮겨오는 이 점의 좌표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그렇다면 벡터나 이 종점이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벡터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벡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벡터를 좌표로 써서 그냥 점이다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벡터는 지금 R2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P를 이 벡터로 보내주는 함수죠. 자, 그런데 이 벡터는 예, 여기 점이 시점이 P가 돼야 돼요. 그래서 P라는 점을 P를 시점으로 갖는 어떤 벡터로 보내주는 그런 함수. R2에 있는 모든 점, 어떤 점 P를 선택하든지 그 P라는 점을 보낼 때에는 그 보낸 그 벡터는 어떤 벡터냐? 그 점을 시점으로 갖는 벡터가 돼야 돼요. 어렵지 않죠? 그 점이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벡터를 표현하면 B, 벡터 파트를 가지고 표현할 텐데 시점은 P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점이 P가 되는 그 벡터는 여기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작게 P라고 씁니다. B, P라고 쓰면 예, 이것은 시점이 P인 그런 벡터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이 화살표의 그림이 이제 다 그려질 수 있겠죠. XY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을 찾아서 그 규칙대로 그 점을 시점으로 갖는 화살표를 그려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예, 우리는 벡터장이다라고 불러요. 벡터 필드, 벡터장. 예, 벡터장이라는 것은 R2에 있는 R2 또는 R3로 가면 R3로 확장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RN에서 RN으로 가는 그런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루는 건 지금 R2니까 R2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R2에 있는 모든 점을 예, 어디로 옮겨주냐? 그 점을 시점으로 갖는 벡터로 옮겨준다. 그런 규칙이 벡터장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지금 벡터장 그림이 있는 건데 이 벡터장을 방향장이라고 부르려면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냐? 예, 이제 그걸 또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벡터장 그림이 방향장이 되려고 하면 어떤 미분 방정식이 필요해요. 1개 미분 방정식이 하나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와 같은 1개 미분 방정식이 있다. 즉, 다시 써보면 dx분의 dy가 이변수 함수 fxy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미분 방정식이죠. 즉 미분 방정식이 1개 미분 방정식일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을 예, 우리가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듯이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것의 해곡선 하는 것은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y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 식을 만족하는 y가 이 미분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리고 y의 그래프가 해곡선이고 그렇죠? 자, 그럴 때 그 y에 대해서 이 왼쪽에 있는 dx분의 dy가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죠? 예, dx분의 dy라는 것은 y에 대해서 그 y의 곡선의 그 위에 있는 한 점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점에서 그 곡선에 그은 접선이 있다면 바로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까 dx분의 dy는 예, 접선의 기울기네요. y에 그렇죠? y에 대한 그 접선의 기울기다. 됐죠? 그렇다면 그 접선의 기울기를 여기 있는 이변수 함수 fxy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해서 그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주어진 점을 하나 선택했을 때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계산해서 그것을 기울기가 되게끔 실제로 접선을 이렇게 XY 평면에다 그려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값을 짧게 끄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든 화살표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평면에 있는 벡터장이 어떤 1개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1개 미분 방정식을 dx분의 dy는 fxy다.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fxy를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해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해서 그걸 기울기로 갖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벡터 모양으로 하나 끄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 벡터장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벡터장을 이 1개 미분 방정식의 방향장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방향장이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다시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럼 여기 화살표를 보니까 어떤 화살표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종점 표시가 있고 방향 표시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 것은 위쪽으로 향하게끔 방향 표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방향은 어떻게 그릴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방향을 그린 이 벡터는 그 값이 여기 기울기를 보세요. 이렇게 기울어졌으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니까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됐겠죠? 그러니까 fxy가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렇죠? fxy가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위로 향하는 이런 화살표로 그릴 때에는 마찬가지 xy를 대입해서 fxy를 계산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럼 실제로 이 방정식을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dx분의 dy가 마이너스 y분의 x다. 예, fxy 즉 접선의 기울기를 마이너스 y분의 x라는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쪽에 1사분면을 볼까요? 이렇게 1사분면 1사분면에서는 x의 값은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역시 y의 값도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긴 xy가 다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전체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이 1사분면에 있는 점들은 fxy 계산하면 전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전부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여기 2사분면 그림을 볼까요? 예. 2사분면은 x의 값이 마이너스죠. y의 값이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x하고 y하고 부호가 다르니까 y분의 x는 마이너스가 됐을 텐데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fxy는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해서 여긴 플러스입니다. 마찬가지 3, 4분면을 보면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y분의 x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네. 4, 4분면을 볼까요?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y분의 x는 x하고 y하고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해서 플러스. 그렇죠? 예. 예.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그렇죠? 해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모두 이 짧은 막대를 그려주셔야 돼요. 해서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 1사분면은 전부 아래로 향하게, 2사분면은 위로 향하게, 3사분면은 다시 아래로 향하게, 4사분면은 위로 향하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점을 하나 잡아 볼게요.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텐데 실제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dx분의 dy가 마이너스 y분의 x다 그랬으니까 xy 평면에 있는 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만 선택해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두 개 선택하면은 나머지 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벡터장을 이용할 때는 여기 그림처럼 이만큼은 그려줘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찾아갈 수 있어요. 그 해를, 실제 해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그릴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점을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그림처럼 여기 x의 값을 1이라고 해볼까요? 여기 y 값이 1이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서 점을 하나 찾으면 이 점의 좌표는 1,1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1,1이니까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다가 1을 대입하면 예, 이 점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y분의 x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분의 1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랬으니까 자, 그렇다면 접선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 x의 값이 1 증가하면 y의 값은 1만큼 감소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려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나왔던 x하고 y의 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죠. 예, 그리는 요점
x하고 y의 비를 가지고 그리면 됩니다. 2다 그러면 기울기가 2면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하게. 기울기가 3이면 x가 1만큼 갔을 때 y가 3만큼 가게. 어렵지 않죠? 예, 당연히 b를 가지고 그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점에서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모양이 이렇게 1만큼 갔을 때 1만큼 감소하는 형태로 이만큼. 그렇죠? 즉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원점을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죠. 예, 이것하고 나란하게 그리면 돼요. 그렇죠? 예, 이것하고 평행한 그림을 여기다 그려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지워 볼게요. 자, 그렇다면 1,1에서는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렇다면 화살표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당연히 2,2가 돼도 어떨까요? 여기 2고 여기 2네요. 그렇죠? 그럼 2,2에서도 마이너스 2분의 1, 즉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이것하고 나란한 게 그려질 거고 3,3도 그렇겠죠. 그럼 3,3에서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여기 1,1, 여기 2,2, 여기 3,3 이런 식으로. 이런 점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해서 점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y의 값이 1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1 이런 점을 선택을 했다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y분의 x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다면 기울기가 1인 거니까 이렇게 y는 x하고 나란한 이런 화살표를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2,2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마이너스 2,2도 기울기가 이렇게 1인 것. 마이너스 3,3 여기서도 기울기가 1인 것. 그렇죠? 예,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화살표를 그리는 방법은 설명이 다 됐죠? 어려운 거 없죠? 위로 향하냐 아래로 향하냐라는 것은 플러스면 위로 향하고 그렇죠. 오른쪽 위로 마이너스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를 계산하는 것은 x하고 y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이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dx분의 dy를 정리하셔야 되고요. 정리해서 fxy라고 정리해 두고 그 fxy를 가지고 계산하셔야 접선의 기울기. 그렇죠. 예, dx분의 dy하고 같아야 접선의 기울기니까 다르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려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그려진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여기 그림처럼 있는 거예요. 이 미분 방정식의 방향장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곡선을 찾는데 여기 초기 조건이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yx0가 y0다. 이렇게. 그렇다면 x0, y0를 이렇게 하나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x0, y0. 이 점을 찾아요. 그렇다면 해곡선은 분명히 이 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게 접선이 되게 곡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접선이 되도록 곡선을 그리려면 곡선이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이렇게 휘어야 이런 접선을 갖겠죠. 그렇죠? 예, 이 화살표를 뚫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접선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딱 점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니까 접선이라는 것은 여기 이 짧은 곳에서는 길어지면 더 만날 수 있지만 짧은 곳에서는 한 점에서만 딱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짧게 짧게 옮겨갑니다. 이 점에서 또 이렇게 접선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이게 접선이 되도록 또 그려내고 이렇게 또 이 점에서 또 접선이 되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또 이걸 이렇게 연결하고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접선이 되게끔 계속 이어서 이렇게 접선이 되게끔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따라서 이렇게 방향장을 따라서 이렇게 가 봤을 때 그때 완성되는 곡선이 있죠. 예, 이게 바로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 이런 식을 만족하는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예, 해가 되는 거고 초기 조건 예, y
x0는 y0. 예,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곡선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방향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지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벡터장을 이렇게 다 그려놨어요. 예, 이렇게 완성을 해보니까 예, 여기 지금 아까 찾았지만 예, 이렇게 1,1, 2,2, 3,3 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런 화살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접선은 이렇게 있을 거고 예, 여기 1,0 y 값이 0이다 그러면 지금 그 분모가 0 되는 곳이니까 예,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접선은 이렇게 수직인 x축하고 수직인 접선이 생기겠죠. 예,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y축에서 점을 잡으면 x의 값이 0인 곳이니까 x의 값이 0이면 분자가 0이니까 마이너스 y분의 x 계산한 것은 0이 되겠죠. 그럼 기울기가 0이니까 이렇게 x축하고 나란한 그런 접선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이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이렇게 원 모양이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게 해곡선은 원 모양을 하고 있겠구나 하고 이 방향장을 보고 알아낼 수 있다. 예,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었죠? 예. 자, 그럼 방향장을 이용하는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 예를 들어서 dt분의 dx가 6-500분의 3x다. 이런 미분 방정식에 방향장을 이용해서 극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xt, 이 값을 추정해봐라 그랬어요. 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우선 미분 방정식을, 1개 미분 방정식을 예, 그 기본형으로 고칩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기 변수가 t하고 x니까 이번에는 dt분의 dx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는 하고 이미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6-500분의 3x라는 것은 예, 이미 ftx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dt분의 dx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고 그 접선의 기울기는 6-500분의 3x를 이용해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t, x라는 점을 선택했을 때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면 6-500분의 3x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식을 보세요. 6-500분의 3x에는 변수 t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t하고는 관계없이 결정이 된다. 그런 뜻이죠. x만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의 방향장을 그리셔야 되고요. 변수는 x와 t니까 가로축, 독립변수의 축, t축으로 선택을 하고요. 세로축, 종속변수의 축, 세로축은 x축으로 선택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t와 x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식을 보니까 여기 6-500분의 3x 하는 이 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걸 풀어내면 x의 값이 1000이면 약분해서 2 곱하기 3, 6에서 6을 빼주면 0. 그렇죠? 해서 x가 1000일 때에는 이 값이 0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x의 값을 여기 1000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아래 값으로 이제 800, 예, 600 이렇게 선택을 해봤어요. 400, 예, 200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이제 1200을 선택을 했네요. 그 위로 더 선택할 수도 있겠죠. 1400, 1600 이런 단위로. 단위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기서 1000일 때 0이 되는 거니까 그 정도에 비슷하게 끊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00 단위로 해서 200, 400, 600, 800, 1000 이런 식으로 끊었습니다. 자, 그럼 그때마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1000일 때는 이미 기울기가 0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때 생기는 방향장, 그 벡터는 전부 기울기가 0인 그런 접선의 기울기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기울기가 0인 거니까 이 독립변수축 t축하고 나란하면 됩니다. 그래서 짧은 화살표들은 전부 이렇게 기울기가 0인 것들이다. 그렇죠? 기울기가 0인 것들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아래쪽 위쪽을 계산할 텐데 이 x의 값이 1000보다 작은 쪽하고 1000보다 큰 쪽이네요. 그렇죠? 1000일 때 0이 되는데 1000보다 작으면 500분의 3x가 이 값이 6보다 작아지니까 6에서 6보다 작은 값을 빼주면은 아래쪽은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니까 위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그리시고요. 위에는 1000을 넘어섰으니까 6보다 큰 값을 6에서 빼주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화살표는 아래쪽으로 향하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울기는 직접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을 계산했다 그러면 200일 때는 6 마이너스 500분의 200하고 3 곱하면 600. 그렇죠? 예. 그래서 6 마이너스 5분의 6 계산할 거니까 5분의 하고 통분하면 30에서 6 빼주면 24. 기울기가 5분의 24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x축으로 이렇게 t축으로 5만큼 갔을 때, 그때 x축으로 24만큼 가게 이렇게 b가 되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200일 때는 t하고는 관계없이 결정되니까 그 값 5분의 24만큼 계산된 것이 200선에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나란하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는 전부 5분의 24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런 식으로 400일 때도 다 똑같은 값. 그렇죠? 600일 때도 다 똑같은 값. 800도 똑같은 값. 그렇죠? 1200일 때도 다 똑같은 값인데 부호가 마이너스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세요. 여기처럼 그려야 되는데 200일 때부터 생각하면 200에서 1000을 향할 때 어떻게 되나요? 1000을 향할 때 점점 그 값이 0으로 가까워지죠. 그렇죠? 점점 0으로 가까워지니까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라는 뜻이죠. 플러스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200일 때 이렇게 기울어진 것보다는 400일 때 기울어진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완만하고 600일 때 기울어진 것이 400일 때보다 더 완만하고 그렇죠? 800일 때는 600보다 더 완만하고 그러면서 1000일 땐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려진 겁니다. 위쪽은 마이너스인데 위에 1200에서 1000을 향해서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면 절대값은 점점 작아져요. 그렇죠? 부호는 마이너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기울어졌는데 경사는 절대적인 경사는 완만해지고 있다. 역시. 그렇죠? 그렇다면 1200에서 계산한 것보다는 그 아래쪽에서 좀 완만하게 1000으로 더 가까이 가면 더 완만하게.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지우고 우리가 해곡선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초기 조건을 하나 선택을 하면 그 점을 지나가는 곡선을 그릴 텐데 곡선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면서 0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해곡선은 이렇게 생겼겠다. 됐죠? 위에서 초기 조건을 하나 선택을 했다면 역시 기울기는 마이너스,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인데 실제 경사, 절대적인 경사는 점점 완만해진다. 1000을 향할수록. 그렇죠? 그렇다면 위에서도 곡선이 점점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와야 되니까 이런 해곡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000보다 큰 쪽에서 x의 값이 1000으로 접근하든지 1000보다 작은 쪽에서 x의 값이 1000으로 접근하든지 이렇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텐데 이 그림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독립변수 t는 무한대로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그렇죠? 해서 극한은 t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생기는 거고 그때 x값을 계산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x의 값은 t가 무한대 오른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x의 값은 어디로 갈 거냐? 1000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 그렇죠? 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극한이 100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수치적인 방법인데 그 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일러의 방법이라는 걸 설명을 할게요. 역시 일개 미분방 정식의 해를 실제로 풀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사값으로 추정해 가는 겁니다. 해서 해의 근사값을 계산하는 문제고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경우는.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돌려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그걸 이용해서 추정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역시 1개 미분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dx분의 dy가 fxy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기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해서 초기 조건이 yx0는 y0다. 즉 해곡선을 선택을 하면 그 해곡선은 x0, y0라는 이 점을 지나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 문제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자, 설명을 할게요. 개요부터 무엇을 이용할 거냐? 역시 dx분의 dy는 fxy다라고 했는데 dx분의 dy가 y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접선을 이용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접선을 이용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보세요. 처음에 이 초기 조건에 주어진 이 점을 찾으셔야 돼요. x0, y0. 자, 여기에 x0가 있다고 할게요. 그때 이렇게 이만큼이 y0가 있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했다 그러면 그 해곡선, y의 곡선은 당연히 이 점을 지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해곡선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진 이 곡선이 바로 해곡선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y는 yx. 됐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해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해를 모르는 상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해를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따라갈 거냐? 해를 모르니까 접선을 이용할 거예요. 시작하는 점은 여기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이 점입니다. x0, y0라는 점에서 이 y라는 이 곡선에 접선을 그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접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지나가는 점이 있어요. 네, 지나는 점은 당연히 여기 주어진 초기 조건 x0, y0지요. 그렇죠? 그런데 기울기도 알고 있어요. 이 미분 방정식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기울기라는 것은 f, x, y로 계산이 되는데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계산할 거니까 당연히 이 점에서 계산한 거죠. f, x0, y0.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식이 있으니까 그 식에 x0, y0만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하고 지나가는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 알고 있죠?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예, 그 xy 평면의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 건지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구하는 걸 알고 있죠?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접선을 계산했습니다. 접선을 계산했을 때 이제 이 접선이 당연히 이 해곡선하고 가까이 있는데 이 x의 값이 여기 이 접점에 아주 가까이 있어야 오차가 아주 작게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멀어지면 이 해곡선하고 이 직선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가면 안 됩니다. 해서 아주 짧게 끊으시면 돼요. 해서 거의 비슷하게끔 이렇게 끊어줄까요? 그림상에서 보면 x의 값을 x0에서 x1만큼 움직였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 점에서의 이 접선에서의 y값하고 당연히 해곡선에서의 y값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사값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차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요만큼 요 차이가 오차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오차가 작게 이렇게 x의 값을 끊었어요. 그렇다면 이 구간은 예, 그 구간을 h라고 둘게요. h는 x1에서 x0를 뺀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을 예, 우리가 선택한 격자 간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격자 간격. 자, 그러면 이 격자 간격을 아주 짧게 짧게 주는 거예요. 해서 똑같은 거리로 계산하기 편하게 x0부터 x1까지 h만큼 x1에서 x2만큼 또 h가 되게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돼요. x2를. 됐죠? 그러니까 x1에다가 h를 더해주면 되죠. x1 마이너스 x0 계산한 h를. 그렇죠? 예, 그렇게 계속 h만큼씩 끊으면 돼요. 그럼 격자 간격이 일정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가요.
처음에 선택한 초기 조건을 가지고 만든 이 점. 예, 이 점에서 접선을 긋습니다. 짧게 끊어요. 해서 이 접선상에서 y-값을 계산합니다. 이 y-값은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쓸 거예요. y1하고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해에서의 y-값을 계산하면 요 위에 있어요. 그렇죠? 요 위에 있습니다. 예, 이것은 y라는 것이 해였으니까 해의 값을 x를 x1으로 줬을 때의 함수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x1하고 y1하고는 사실은 달라요. 그렇죠? 사실은 다릅니다. 예, 그런데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x의 값이 아주 작으면 이렇게 격자 간격 h가 아주 작으면 y1하고 yx1하고는 비슷해진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근사값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예, 칠판을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지울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여기 해의 근사한 요점을 선택을 했어요. 예, 요점 y1이에요. 그렇죠? y1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때 요점에서 지금 여기 좌표는 이 y-값을 y1이라고 뒀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x의 값은 x1이죠. x1, y1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x1, y1을 지나는 점으로 선택을 하고 이걸 지나는 점으로 선택을 하고 기울기는 똑같이 근사값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 이 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거예요. fxy를 가지고 계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계산할 거예요. 예, 실제 해에서 계산하려면 x1, y of x1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y of x1 즉 yx1 그거 대신에 y1을 그냥 선택한 거예요. 접선상에서. 이해됐죠? 예, 해서 기울기를 그냥 이 근사한 값이니까 별 차이 없다고 보고 그냥 f를 가지고 똑같이 계산해요. f x1, y1 마치 이게 해곡선에 있는 것처럼 해곡선에 있지는 않고 가까이 있는 거지만 해곡선에 있는 것처럼 그냥 여기서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f x1, y1 가지고 기울기가 되게끔 주고 그리고 지나가는 점을 x1, y1으로 선택하면 역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 직선을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직선을 또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격자 간격을 또 끊어요. 아주 h만큼 아주 작게. 그때 x의 값을 x2라고 하고 그때 x2에 대해서 여기 이 직선에서 선택한 y-값을 y2라고 놓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 해곡선에서 있는 이 값은 y의 값은 x2에서의 y의 값이니까 y of x2예요. 그렇죠? 사실은 달라요. 하지만 역시 비슷하다. 근사값. 이해됐죠? 예, 이게 오일러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일러의 방법은 이제 논문에서 이제 증명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x의 간격을 격자 간격을 아주 작게 해서 이렇게 끊어가면 예, 그렇다면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 f를 가지고 이런 미분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이렇게 따라가는 오일러 방법을 가지고 따라가는 y1, y2 원래 있는 y의 근사값 사실은 y1, y2, y3 이렇게 하면서 예, 해로 따라가는 거지만 실제 값은 예, y1 하는 것은 무엇의 근사값이냐? yx1의 근사값이죠. 그렇죠? 예, y2라는 것은 yx2의 근사값이죠. 그렇죠? 예, y3라는 것은 예, yx3의 근사값입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것은 해에 있는 거고 이거는 근사값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따라갔을 때 격자 간격이 아주 작으면 예, 그러면 해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다. 예, 이것이 논문의 내용이에요. 예, 해서 이 방법을 오일러의 방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예, 여기 초기 조건을 가지고 첫 번째 점을 선택을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접선, 여기서는 이제 실제 접선이죠. 여기 처음에만. 그럼 실제 접선은 x0, y0를 지나가고 기울기는 fx0, y0가 되는 이런 직선의 식을 구하면 돼요. 그렇죠? 해서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다.
이렇게 쓴 거고 y0를 넘겨주면은 y로 정리가 되죠. 해서 이 접선의 식은 y는 하고 풀어낼 수 있고 네, y0 플러스 fx0 y0 곱하기 x 마이너스 x0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 격자 간격 x1을 선택해서 여기서 이 접선에서의 y 값을 계산할 거니까 접선의 식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접선의 식의 x 값에다가 x1을 대입해 주면 그때 값이 y가 되는 거죠. 이 값이 바로 y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된 거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x1만 대입해 주면 돼요. 그러면 y0 플러스 fx0 y0 곱하기 x1 마이너스 x0 이렇게 바뀌죠. 그게 바로 y1입니다. 그렇죠? 예, 이 y1이 yx1의 근사값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또 똑같이 합니다. 이제는 x1, y1 근사값으로 y1을 선택한 거예요. x1, y1 가지고 똑같이 기울기는 fx1, y1 근사값이니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접선의 기울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fx1, y1 이걸 기울기로 갖는 걸 선택하고 지나가는 점은 이제 근사값을 얻은 그 점 x1, y1 이제 곡선에 안 있죠. 해곡선에 있지 않습니다. 해곡선에 가까이 있는 거지. 예, 해서 그 점을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그런 직선의 식을 또 구해요. 그럼 당연히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다.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y1을 넘겨주면 y는 y1 플러스 fx1 y1 곱하기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두 번째 점에서 우리가 선택한 이 두 번째 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 예, 격자 간격을 또 h만큼 끊어내고 거기서 또 y2 이 두 번째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y 값을 선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y2를 또 선택하고 이렇게 또 계속 나가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 y2도 이제 격자 간격 x2라는 것을 여기 있는 x 자리에 대입해 주면 여기 계산되는 그 y 값이 바로 y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y2라는 값은 y1 플러스 fx1 y1 곱하기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럼 y2를 또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이제 x2, y2라는 점을 선택하고 거기서 그 다음 세 번째 직선을 또 선택하고 그렇죠? 예, 계속 격자 간격 끊어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 이 해하고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끊어가면.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지우고 이제 그려볼게요. 예, 이렇게 첫 번째 초기 조건에서 접선을 그리고 여기서만 접선입니다. 그리고 격자 간격을 하나 끊고 그 다음 요 접선, 즉 첫 번째 직선이죠. 첫 번째 직선, 접선 그 위에서 이 점을 하나 선택하고 거기서 똑같이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 가지고 두 번째 직선, 여기부터는 접선이 아닙니다. 해곡선의 접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사한 것뿐이지 네, 비슷한 것뿐이지 아닙니다. 두 번째 직선을 선택하고 또 격자 간격 하나 끊어서 또 점을 선택하고 세 번째 직선을 또 선택하고 그 다음 또 격자 간격 끊고 네 번째 직선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림을 그려볼까요? 다시 지우고 그럼 해를 따라가는 것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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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실제 해곡선에서 그렇게 멀리 가지 않는다. 격자 간격을 아주 작게 잡아주면 그렇게 멀리 가지 않는다. 예, 이것이 오일러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법을 계속하면yn이 어떻게 될 건가라는 알고리즘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yn은 규칙을 볼까요? 이전 y 값이 있어요. 처음 선택한 y 값부터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yn 하는 것은 이전의 y 값 yn-1이겠죠. 플러스 그 다음 기울기로 사용하는 f라는 이 함수에 의한 함수값은 이전에 있던 x와 y의 값에서 계산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xn-1과 yn-1에서 계산된 거죠. 거기다가 x2 하는 것은 이것하고 똑같은 번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는 xn에서 계산돼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이전 x값 xn-1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yn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yn을 얻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을 오일러의 방법이라고 하고요. 알고리즘,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yn은 우리가 선택한 n번째 근사값이죠. y의 n번째 근사값. 이전 근사값 yn-1 플러스 이전 점 x도 y도 이전 점, 이전 점에서의 함수값 f xn-1 yn-1 곱하기, 그리고 지금 계산하려는 격자 xn, n번째 x값 xn 마이너스 이전 격자 xn-1 어렵지 않죠? 이것이 오일러의 방법의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그림처럼 초기 조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접선부터 시작하고 이제 접선이 아닌 걸로, 하지만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처럼 똑같이 f를 가지고 계산한 그런 직선으로 이렇게 격자를 끊어가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중이다. 이해됐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일러의 방법이, 그 격자 간격은 같은 간격을 줄 거니까 xi-xi-1, 지금 계산하는 x값에서 이전 x값을 빼준 거, 이것을 똑같이 잡아주면 h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것을 격자 간격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죠? 이 h가 이제 같은 값으로 계산이 될 거니까 h를 사용해서 우리 알고리즘을 표현하면 yk는 이전 y값 yk-1 플러스 격자 간격, 같은 간격으로 주면 계산이 편하겠죠. h 곱하기 이전 점에서의 함수값이다. dx분의 dy하고 똑같다라고 둔 fxy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xk라는 것은 이전 x값에서 격자 간격 h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초기 조건 x0로부터 시작했다면 xk까지 오려면 h를 k번 더해야 오겠죠. 그래서 x0 플러스 kh가 된다. 어렵지 않죠? 이것이 알고리즘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예제 1.1 보세요. 오일러 방법을 사용해서, 자, 오일러의 방법을 써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배운 이 방법이 오일러 방법입니다. 시험 문제에도 오일러 방법을 쓰라고 하면 이 방법을 쓰셔야 해요. 다른 건 안 됩니다. 오일러 방법을 사용해서 다음 초기값 문제의 근사해를 구해라. dx분의 dy가 마이너스 y분의 x다. 초기 조건은 y0은 1이다. 격자 간격은 h는 0.2다 라고 주었어요. h라고 주면 격자 간격이라고 약속이 된 겁니다. 이렇게 오일러의 방법에서 h는 격자 간격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가볼까요? 초기 조건에 보니까 처음에 선택한 x0는 0이지요. 그때 y0는 1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x0는 0이고 y0는 1.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공식을 생각해 볼까요? y1은 y0 플러스 f 이전점에서 계산합니다. x0, y0. 그렇죠? 곱하기 x 마이너스 x0.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 시작하는 첫 번째 거, 그 다음 거 y1에서 똑같이 계산해야 되니까 x1 마이너스 x0. 근데 이 값은 격자 간격 h니까 h. 그렇죠? 이렇게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y1을 계산할 수 있죠? y0는 여기 1이었어요. 그렇죠? 플러스 fx0, y0 하는 것은 x0는 0이었습니다. y0는 1이었어요. 함수 fxy는 여기 주어진 것처럼 마이너스 y분의 x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y에다가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y분의 x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y 1분의 x 0 계산하면 0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값이 0이니까 여기는 0 곱하기 h는 0.2예요. 0.2 곱하나만 하죠. 0을 곱했으니까. 그렇다면 y1은 1이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y1은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자, 그럼 똑같이 합니다. 지울게요. 그럼 y1이 1이다라고 주어졌으니까 이제 x1과 y1이 주어진 거죠. 격자 간격은 0.2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알아낸 것은 x1은 x0가 0이었는데 격자 간격이 0.2니까 당연히 0에다가 0.2를 더하면 x1은 0.2지요. 그렇죠? y1은 계산된 식으로 1이었죠. 이걸 가지고 y2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럼 갑니다. y2는 역시 y1 플러스 그렇죠? f 이전점 x1 y1 곱하기 x2 마이너스 x1 그런데 x2 마이너스 x1은 h 역시 0.2 그렇죠? x1은 금방 x0에다가 격자 간격 0.1을 더해서 0.2 y1은 계산해서 1 그렇죠? 자, 그렇다면 f 0.21을 계산해야 돼요. 마이너스 y분의 1분의 x 0.2 그렇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0.2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f 값을 계산한 것이 마이너스 0.2입니다. 자, 그렇다면 y1 계산한 값은 1이었어요. y1 그렇죠? 마이너스 0.2 곱하기 h 0.2예요. 그렇죠? 0.2 곱하기 0.2 하면 0.04입니다. 1에서 뺐으니까 0.96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y2는 계산해 보니까 0.96이다. 됐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알아낸 것은 이제 x2와 y2를 한 거죠. 그렇죠? x2라는 것은 x0 플러스 h 플러스 h, 2h. 그렇죠? 0 플러스 2 곱하기 0.2. 0.2 두 번 하면 0.4니까 x2는 0.4. y2는 계산해서 0.96. 그렇죠? 이걸 가지고 y3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y3는 y2 플러스 f x2 y2 그렇죠? 곱하기 x3 마이너스 x2 근데 x3 마이너스 x2는 역시 h 0.29 그렇죠? 여기 앞에서 함수값 하는 것은 f x2가 0.4입니다. 그리고 y2 계산한 게 0.96이에요.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y분의 할 거니까 0.96분의 그렇죠? x 계산할 거니까 0.4 그렇죠? 요걸 계산한 겁니다. 해서 여기 y2 하는 것이 0.96이었으니까 답은 0.96 그리고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0.96분의 0.4 곱하기 격자 간격 0.2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0.876 이런 결과를 얻는다.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y3는 0.876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이거 연습하셔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똑같이 x3, y3가 주어져 있으니까 y4 계산할 수 있죠? y4 계산하면 이제 x4, y4를 가지고 y5 계산할 수 있죠? y6 이렇게 세 개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충분히 연습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근사해를 구해라 그랬을 때 근사값은 여러분들이 적당한 것을 끊으면 되는 거예요. 해서 y3를 근사값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사값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y4를 근사값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y5, y6도 근사값으로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예를 들어서 오일러의 방법을 써서 이렇게 조건을 주고 이 1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초기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격자 간격을 0.2로 해서 근사값을 네 번째 근사값 y4를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식으로 y4를 계산하시면 돼요.
또는 5번째 근사값을 구해봐라.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3번째 근사값을 구해봐라. y3를 선택해봐라. 예,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지요?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예, 수치적인 방법으로 예, 방향장하고 오일러의 방법 예, 2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자, 내용은 다 끝났으니까 예,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예, 음소거 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습니까? 없나요? 예, 그럼 오늘 배운 것은 방향장 문제는 우선 여러분들이 그 벡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방향장을 못 그리면 해곡선을 추정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벡터를 그릴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오일러의 방법. 예, 오일러의 방법은 이 알고리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배운 것을 예, 연습해 보시고요. 예, 이번 시간은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2번 하고 나면 실시간 수업은 다 끝나고요. 그 다음 5주차부터는 이제 다시 녹화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해서 14주차까지 녹화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예, 시험은 얘기한 대로 중간 시험, 기말 시험 2번 있고요. 예, 중간 시험은 첫 번째 날은 시험을 치고 월요일에 수요일은 녹화 수업이 있습니다. 예, 학교의 규칙대로 하는 거고요. 예, 기말 시험은 그냥 16주차에 시험만 치고요. 어쨌든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이나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 이메일 통일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 실시간 퀴즈를 쳐봐서 알겠지만 예, 이메일로 본인 인증을 하셔야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주의하시고요. 해서 학교에 등록된 모든 이메일을 여기 EL 사이트에 등록된 그 똑같은 이메일하고 같이 예, 같이 바꿔 놓으셔야 돼요. 다 같은 걸로 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